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항민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사기 유방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기 유방암은 모든 암이 그렇지만 원격 전이가 된 전이성 유방암,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같은 의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싫어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만 해도 유방암 치료를 하면서 사실 많이 고민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제 스승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 몸의 정확한 상태를 알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 스스로 결정을 하고 내 스스로 앞으로 남은 내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 나의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사실 많은 의사들 사이에서 금기처럼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떻게 죽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제 환자분들한테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솔직하게 그냥 저는 다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전이성 유방암으로 진단되신 70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이러이러하고 지금 유방암이 전이가 돼서 완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냐,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괜찮다. 하지만 나는 수영을 너무 좋아한다. 죽을 때까지 수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암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암은 제거를 했어야 되고, 안 하면은 이게 이제 피부 바깥으로 뚫고 나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해드리고 최대한 힘들지 않은 치료로, 물론 이제 그 분의 상황에서 제일 맞는, 그러면서도 조금 덜 힘든 걸로 제가 이제 약을 썼었고, 그분께서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이렇게 잘 지내시다가 몇 년 있다가 돌아가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분을 보면서 그분은 내가 이런 상황이구나, 내가 이제 앞으로 몇 년 안 남았구나, 하지만 그러면 나는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고 저한테 요구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확고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엔 사기 유방암 환자분들에 대한 거예요. 이분들은 결국에는 내가 언젠가는 유방암 때문에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고, 이 사기 유방암에 있어서의 치료가 사실 항암 치료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힘든 치료밖에는 없어요. 이 여명을 늘리기 위해 암세포를 억제하는 치료들이 결국엔 다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90%의 환자들은,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은 굉장히 그 오랜 시간을 항암 치료를 계속하면서 몸은 점점점 축나고 되게 힘들고, 금방 또 약이 안 들어서 다른 약으로 바꾸고 또 뭐 방사선 치료도 하고 중간에 뭐 하고 점점 몇 년을, 한 2, 3년을 끌다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돌아가세요. 근데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내가 만약에 이 약을 쓰면은 앞으로 한 1, 2년밖에 못 살지만 이 약을 쓰면은 내가 앞으로 4, 5년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써야죠. 초기에 그런 약을 써서 기대 여명을 늘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삶이라는 거는 굉장히 소중하니까요.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거는 해야죠. 근데 정말로 내 상황이 이제 의사가 판단하기에는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뭐 몇 개월, 1년 이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힘든 치료를 계속 할 것인가, 나는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가족분들이랑도 상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라면은 정말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힘든 치료보다는 정말로 내 소중한 가족들이랑 좀 더 즐겁게 보내고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있으면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건 제 입장이죠. 근데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어떻게든 나는 살고 싶어서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쓸 거야. 아, 다른 방법이 있겠지. 분명히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 매달리는 게, 뭐 그거를 원하시면은 그거를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게 무조건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 헤이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갑상선암 말기 환자입니다. 폐전이가 돼서 산소통이 없으면은 금방 문제가 돼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언제 더 심해져서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 여자애는 정말 마지막을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하면서 행복해 하면서, 물론 정말 속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런 거를 하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도 떠내보내지만 그 시간, 그때까지의 시간을 너무 소중하고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웃으면서. 저는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 남은 여생 얼마 안 되는 거를 보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환자분 기억이 있는데, 정말 뭘 해도 암이 죽지를 않았어요. 항암 치료를 하고 표적 치료를 쓰고 방사선 치료를 쓰고 해도 그 암이 끈덕지게 계속 재발하고, 유방에 있는 암도 계속 재발을 하고,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데로 전이를 점점 해요. 이제 쓸 약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얼마 안 남으셨구나, 뭘 해도 금방 돌아가시겠구나 했어요. 근데 40대 후반의 여성이셨고 정말 남편분께서도 너무 사랑을 많이 주시는, 사랑받고 오셨던 분이었고 아직 아이들도 어렸고, 그분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약을 쓸 수 있는 게 좀 제한되고 이제 얼마 안 남으신 상황이다. 근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힘들게 계속 희망 고문을 하면서 힘든 약을 쓰다가 보내실 거냐, 아니면 조금 가족들이랑 좀 여행도 하고 좀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무너져 버리셨어요. 그때 이 의사가 나를 포기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닌 다른 의사를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 남편분께서도 내 아내의 삶의 의지를 뺏어갔다고 정말 많이 화를 내시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결국에는 다른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시작했다는 소리를 얼핏 들었고, 다른 환자를 통해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셨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셨을까? 행복하신 모습으로 돌아가셨길 저는 정말 바라고, 저는 사실 그러기를 바라서 드린 말씀이었는데 그분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던 거죠. 근데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들은 끝까지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괜찮아질 거다, 괜찮아질 거다. 희망적인 얘기를 계속 해드릴 겁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근데 그것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고, 본인 스스로가 내가 정말로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는 거를 혹시 알게 되셨을 때 그럼 계속 치료를 이어나가실 건지, 아니면 지금 몸이 괜찮은 상황에서 남은 여생을 어떻게, 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굉장히 불편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느 분 한 분이라도 제 얘기를 듣고 조금 달리 생각을 하게 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무거운 영상을 준비해서 죄송하고요. 모두들 정말 행복하고 그런 삶이 되시고, 또 혹시 죽음을 앞둔 분이시더라도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